제10화 먹는 시간이 중요하다. 간헐적 단식 제대로 활용하는 법.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으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건강한 식습관이라 믿었지만 이는 우리 몸을 질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조언이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한 식사법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 깨달으셨을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중간중간 혈당이 떨어질까 봐 간식까지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규칙적으로 드세요. 거르지 마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러프킨 박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한 조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고 몸이 무거울까요? 분명히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규칙적으로 먹고 있는데 왜 혈당은 안정되지 않고 체중도 늘어만 갈까요? 그 이유를 이제 러프킨 박사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의 양과 종류에만 집착하고 언제 먹는가는 완전히 무시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인슐린을 분비한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가속화시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망가뜨린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에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언제 먹는가가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오전 10시쯤 되면 간식을 드시죠? 점심을 먹고 나서도 오후 3시쯤 되면 또 뭔가 드시고 저녁 먹고 나서도 야식까지. 하루 종일 우리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열심히 분비해야 하고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소화 모드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러프킨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았다. 사냥과 채집을 위해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회복하고 재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학은 이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잊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냥에 성공한 날엔 실컷 먹고 그렇지 않은 날엔 공복을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때 그 조상들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적절한 공복 상태야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살을 빼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고 세포를 청소하며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자가치유 전략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굶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십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나이 들어서 굶으면 어떡해 라고 불안해하시죠.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굶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인슐린 수치가 떨어집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동안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리 세포들이 인슐린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들어오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마치 고성능 엔진처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세포가 오래되고 손상된 부분들을 스스로 청소하고 재생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집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더욱 건강하고 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해야 할까요? 무작정 굶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은 16대 8 방법입니다.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는 건데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안 먹으면 힘이 없을 텐데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오히려 아침에 더 맑고 상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지방을 태워서 나오는 케톤이라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3, 4일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간의 허기감이나 두통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혈압이나 혈당이 개선될 수 있어서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공복 시간 동안에는 물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지만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은 당연히 마셔도 됩니다. 오히려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커피나 녹차, 허브차도 괜찮습니다. 단 설탕이나 꿀, 우유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처음에는 블랙커피가 쓰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적응하시면 오히려 커피 본연의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8시간의 식사 시간 동안에는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16시간이나 굶었으니까 실컷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식사의 질도 중요합니다. 러프킨 박사가 강조했던 것처럼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여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건강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 그리고 채소를 중심으로 드시세요. 생선, 닭고기, 달걀,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야채도 충분히 드시되 뿌리 채소보다는 잎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할 때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16시간을 기다린 만큼 음식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섭식 장애가 있으셨던 분이나 현재 체중이 심각하게 부족한 분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시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 어지러움이나 심한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등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건강을 되찾는 것이지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약물에 의존하라고만 가르쳤다. 하지만 약물 없이도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운다면 더 이상 병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언제 먹는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건강은 놀랍게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나이가 들수록 먹어야 할 약의 개수만 늘어갔죠. 이 약들을 평생 먹어야 하나라는 걱정과 함께요. 하지만 러프킨 박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을 깨우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언제 먹는가라는 것을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간헐적 단식을 통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아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상쾌함,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러프킨 박사가 폭로한 10번째 거짓말, 바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조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였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고 자가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프킨 박사가 밝혀주는 마지막 거짓말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수면과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도 못 자고 운동도 힘들어 라고 하시지만 러프킨 박사는 이것이야말로 건강장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약물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 나이 들어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